예,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영택 의원입니다. 예, 지금 3시간 가깝게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원율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익산 3기 낭산 3산업단지, 함열 4산업단지, 분양은 아직은 저조해서 부채 문제 빠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이 목표만큼 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4년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기대를 가졌던 문화관광도 아직은 제대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2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최근 40년간 정점 인구 대비 25% 이상 줄어든 도시들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감소로 기반 시설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곳인 축소도시로 익산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여 호남 3대 도시의 유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도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기념행사, 2019년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건립, 왕궁리 유적 개방,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익산을 알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익산 발전의 동력으로 잘 활용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20여일 동안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총 395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하였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1,432억 원에 대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역사 및 문화관광 정책에 대하여, 세 번째는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에 따른 공직사의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오늘 좀 제가 묻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짧게 같이 좀 서로 좀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총 99개가 있고 위원이 총 1,303명이 임명이 되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촉직 위원은 그중에 646명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마 당연직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익산시의 어떤 행정에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이 민간 거버넌스를 가장 신뢰 있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현재 한 20% 정도는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한 7개 위원회는 아예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개념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위원회의 어떤 회의록 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회의록 작성이 되고 있는지 또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주시나 서울시는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 위원회가 지금 99개가 되는데 시민 참여의 통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일대 지금 정비를 할 생각인데요. 일단 임기가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이 도중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운영의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들 전부 다 폐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공개하는 네. 부분은 현재 위원회 개최 현황 자체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결과, 특히 회의록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된 부분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도 제 공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그 부분이 됐을 때 저는 민간 거버넌스나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 좀 이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에 뭐 이렇게 이제 익산시 기술 용역이나 연구 학술 용역 예산 현황이나 과제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 시가 매년 10여 건 이상의 어떤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기술 용역이나 학술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마찬가지로 전주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어떤 용역이 이루어졌고 이 용역의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홈페이지에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에 10억, 20억 정도 되는 어떤 결과 보고서가 나온 시민 공동의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이 보고서가 지금은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캐비넷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기본 내용만 보고를 하고 용역 보고서의 실체는 올려놓지 않는, 그래서 좀 이 용역 보고서 또한 시민 누구나 보고 우리 시의 어떤 미래 구상, 각종 연구 계획들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를 좀 보고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특히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할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똑같은 문제 제기가 돼서 이 그 용역 결과 보고는 공개를 해야 중복 용역도 방지할 수가 있고 충실하게 용역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다가 일명 프리즘이라고 하죠. 프리즘 시스템에다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프리즘이라는 사이트 자체를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프리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연동을 시켜놓겠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신 시민들이 용역 결과를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조금 저 이제 생각이 조금 거기다 조금 더 더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용역 보고서가 올려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수행했다고 하는 기본 개요만 올려놓고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청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용역 보고서를 100%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역을 했고 용역 비용이 얼마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즘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이렇게 한번 걸러가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저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즘이 부실하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방향도 꼭 좀 정보 공개 어떤 뭐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역사 및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간단한 건데요. 우리 시가 서동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명이 제가 화면에 띄운 것처럼 한 224억의 사업에 한 5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뭐 서동공원에 무대를 조성하는 6억 원, 또 서동 테마 역사공원의 쌍릉, 이 사업에 서동 테마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8억 원, 또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서동 생가터를 서동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7억 7천만 원, 또 우리 농촌환력과에서는 농촌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130억 원, 녹색환경과는 서동 생태관광지라고 해서 72억 원. 그러니까 한 5개 부서가 224억,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관리 비용까지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서동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건 좋지만 역사 자원이 이름도 너무 과하게 썼을 때는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업에 맞는 창조적인 이름도 필요하고 이 부서들 간에 좀 어떤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동이란 그 네임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개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 역사 자원을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서동이라는 이름을 여러 군데 붙여도 나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서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분간을 시민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동 테마 역사공원이 어딘지 역사공원이 뭔지 지금 시민들이 분간을 할 수 없게 이름을 붙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하든지 자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명칭은 바꾸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문제고 서동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뭐 거기에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서동공원과 관련해서만 서동공원 그리고 또 서동 농촌테마공원, 서동 생태관광지 세 개의 부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관리는 우리 유적전시관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말씀드린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비슷한데요. 여러 부서가 물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들 간에 부서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그런 통합적인 어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꼭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익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익산문화재단이 2008년 이제 많은 토론을 통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1년에 한 18억 원 정도의 소동축제 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언론들의 이제 문화재단이 한 단계 뭔가 다시 좀 더 도약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좀 그런 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올해 2017년 3월에 익산시에서 우리 의회에 갑자기 조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고 관광진흥팀 팀장 1명을 선발하고 2명 정도를 충원해서 문화관광팀을 운영해 보겠다. 의원님들이 되게 깜짝 놀라셨고 이 문화관광재단이 그동안 하면 문화재단이 익산문화재단이 2009년부터 한 8년여 동안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검토와 토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꿔서 문화관광팀을 만들겠다. 문화진흥팀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뭔가 이 잘못된 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예. 이 지난 8년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평가 속에서 요즘 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어떤 정책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조만간 10년이 돼 가는데 우리 익산에서 문화재단이 할 역할은 참 많은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인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지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이런 인력이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조직을 확대해봤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이 맞다고 존중을 해서 일단은 이제 보류를 이제 해놨습니다. 문화재단이 지난 10년 동안에는 뭐 미흡하지만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10년은 이제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제대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핵심 중심 축에 서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게끔 모든 조직이나 예산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마음만 급하다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제대로 이거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네. 해서 결국은 문화재단은 다음 그 10년 돌아오는 다음 10년은 문화관광재단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 의견이지만 일단 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계에. 그래서 좀 저는 충분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막 단 한 차례 형식적 토론회나 이런 거 말고요. 좀 충분히 많은 간담회 토론회들을 좀 통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것인지 꼭 좀 대안 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루토 여관의 존치 및 실측, 화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신문은 조선신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발행한 신문이고 1926년에 발행된 신문입니다. 다음 아마 사진을 보시면 한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게 1920년 5월 31일 날 9월 9시 30분에 만경강 개수공사가 됐다고 하는 이 서울에서 나온 조선신문의 특집 기사가 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 가운데 광고가 지금 나루토 여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명문 여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으로 쳐진 게 이리 여관조합 해가지고 명치관 여관, 교본 여관, 조일복 여관, 추산 여관 이렇게 지금 협찬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카무라 익산 군수라든가 오자와 면장이라든가 하여튼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일제의 신문에 실린 것이고
그리고 그 신문에 이 만경관 개수 사업을 협찬하는 광고를 했는데 5개의 여관 중에 나루토 여관은 독립적으로 그 당시 하나의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가. 그 정도로 이 나루토 여관의 유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우리가 백제 고도로서의 익산의 이제 고대 역사는 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도시를 저는 좀 다시 한번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루토 여관이 이리극장, 이리좌라고 하는 이제 이리극장 앞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리극장 같은 큰 극장은 서울, 대전, 뭐 그리고 부산, 인천, 군산, 익산 한 6, 7개 도시밖에 없었던 큰 극장이 있었고요. 그 극장에서 뭐 일본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많은 뭐 이 고관 대작들의 강연회나 토론회, 또 우리 소장농들의 이 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 뭐 그 당시 이리 유치원 아이들의 공연, 또 이화여전 대학생들의 공연, 수없이 많은 공연들과 토론회, 강연회가 그 이리극장에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리극장 바로 앞에 있는 나루토 여관에서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유명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조금 현대로 넣으면 우리 구봉서 뭐 이런 코미디언 분들이 그저 이리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거기서 다 묵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초의 5년제 이리 농림학교가 익산에 만들어졌고 그 동양척식회사가 있는 도시는 당시에 8개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익산에 이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리라고 하는 도시의 근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고요. 이 나루토 여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미 시장님께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그냥 이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냥 철거하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러저런 이제 존치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뭐 실측의 필요성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먼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이렇게 지금 보존하려는 우리 시민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맞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도 2차례 그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건설 부자재가 너무나 삭아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전에 들었고요. 지금 참고로 우리가 삼산병원 이전하는데 이전 비용, 부자재는 그대로 쓰고 이전 비용만 한 20억 가까이 들죠. 네네. 근데 이것은 부자재를 못 쓰니까 다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부자재를 활용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또 다른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나중에 시민들의 합의 들 것은 뒤로 밀어놓고 기록을 해서 복원을 대비를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전부 다 좋다고 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만들어도 하자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현재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각종 자료 그 재원들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기록으로 영상으로 보존해서 나중에 그 복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또 부자재 건설 자재도 그 아직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 따로 저희들이 보관을 할 겁니다. 따로 모았다가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합의가 되면은 그때 재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시장님. 뭐냐면 그 이제 이 여관이 후에 순천여관, 홍도여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방 후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의 존재를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익산시 도시재생협의체 회장 장경호 회장님이 이 건물에 이 주도심을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 이제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15년 11월 10일 제89회 의회 문화관광과와 역사문화재과 주요 업무보고 결산보고 시간에 이걸 제가 체험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주민들의 많은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순천여관이라는 것이 익산역 앞에 있는데 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익산시가 그 가치를 모르고 지금 철거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와 역사문화재과 주요 업무보고 시간에 이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역사문화재과에서 문화재과는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겠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에서는 비지적 문화재를 조사하는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97개의 비지적 문화재를 조사해서 2017년 2월쯤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순천여관 때문에 그 요청을 했던 건데 이 순천여관, 나루토 여관은 빼놓고 나머지 97개 다른 것들을 다 비지적 문화재 조사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안타깝게도 그냥 이 건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고 없애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이제 그 살고 계시던 할머니와 아드님이 나가시고 이제 그래도 이 익산의 근대문화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 예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오히려 쏟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왜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1위 극장 앞 그 자리에 있었을 때의 그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제 시대를 향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를 가장 잔인하게 침탈한 그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곳이 1위 극장이고 농업 어떤 그 자본을 통해서 우리 이 쌀을 수탈해간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곳이 익산과 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잘 알릴 수 있는 후대에게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군대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칫 관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더욱더 안타까운 건 향토유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문화재들,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까지는 되지 않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재 유적으로 지적을 하고 남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향토유적 심의위원회인데 이런 연구를 향토유적 심의위원회를 2015년, 2016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어떻게 행정 공무원들만이 97건의 문화재를 비지적 문화재로 생각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용역 보고서를 내고 이런 과정에 순천여관은 쏙 빼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다 실측은 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남기겠다. 근데 사실 누가 일제시대 2층 목조 건물을 그걸 자료로 남겨서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의원님이 듭니다. 주장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다가 이것을 복원하자 이제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런 이야기인데 잠깐 그 다음 예, 화면을 좀 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근대문화유산 건물 하나 헐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진 그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배치도입니다. 네, 배치도인데 다음 사진 넘어가 주시죠. 익산 문화재단이 아래 그대로 남고요.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루토여관 자리가 아파트의 맨 끝, 지금 테니스장 예정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것을 잘 존치하고 복원한다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등록문화재와 그리고 나루토여관이라고 하는 근대문화유산 두 개를 가진 대단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LH에 지금 시민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LH가 좀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어떤 있는 문화재를 하나 살리려도 정말 힘든 판에 있는 문화재조차를 그냥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철거하려고 했다가 시민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 실측은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만 더 이 전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익산을 바라보고 있고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만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더 모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저희들이 그 자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의회에서 우리 같은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 같이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예,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겁니다. 문화재의 가치로 보지 말고 일제 식민유산이 얼마나 큰 문화재겠습니까? 문화 관광의 관점이라든가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가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예. 전국의 많은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차후에 시장님 말씀처럼 예. 좀 어떤 논의를 그런 그러시죠.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아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좀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은 당연히 잘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진행되는데 아직은 현재 전혀 어떤 그 일정의 논의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에 따른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그 2013년 10월에 농업예산법인 설립을 도움을 주고 2015년에 정부 보조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 과장 등 8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이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임명하신 이 폐석산 불법 매립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주 급하게 임명했던 그 국장께서 또 폐석산의 어떤 석재 채취의 어떤 불법 허가 과정을 통해서 지금
금품을 뇌물 수수를 하셨고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되셨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해마다 찾아오잖아요. AI가 우리 익산시 해마다 찾아오는데 잊을만 하면 우리 익산시에 항상 이런 큰 공직 비리가 발생을 합니다. 청렴도가 전국 기초시 71개 중에 가장 꼴등이어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한 52위 정도까지 물론 낮지만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이 일로 다시 맨 꼴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청렴을 네. 그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건 정말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하고 계속 1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했는데도 예기치 보던 것보다 이렇게 자꾸 터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벌 100개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네.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마 중간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정말 읍차마속의 심정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쳐야 될 사람은 쳐야 나머지라도 좀 들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또 폐석산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도 4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뇌물 수수를 했다거나 일정도 여러 가지 비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언스트라이크 아웃제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 감사 담당관실이라든가 우리 시 차원에서 전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신뢰하게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똑같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어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와 관련해서 장전마을 다 알고 계신 함나 장전마을의 집단 안발생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농산이 운영을 시작한 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16년 정도 됐습니다. 16년 정도 돼서 현재 대기배출 시설이나 폐수배출 시설, 폐기물을 운영했던 폐기물 업체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했거나 점검, 행정처분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예. 대략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 감독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원망,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본적인 이 불신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정말 법대로 엄격하게 저희들이 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을 고발을 3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네. 폐쇄 명령 한 개서 하고 조업 정지 명령을 하고 해서 현재 조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근본적인 생각은 그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기업들은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이 이제 강도 높게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그 문제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암 건강 진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주민들한테 억울한 이 심정을 풀어주는 거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역학조사 관계 좀 환경부하고 잘 얘기가 돼서 역학조사 대상으로 일단 이제 선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역학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께서 재임하는 시절에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합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것이 지금 폐석산 불법 매립도 그렇고 장전마을 안발생도 그렇고 뭐 생기긴 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 있게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 3월 25일 날 내일신문입니다. 내일신문에 보도가 된 제목을 보면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15년 전에 2001년부터 가동이 됐고 이 신문이 발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 번만 더 넘어가 주시면 3월 25일 날 시민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료공장이 가동하면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돼지 등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다. 예,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료회사가 각서를 썼습니다. 5월 24일까지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폐쇄하겠다. 하지만 이게 2002년 3월 25일 신문인데 2010년까지 제대로 된 어떤 대기 배출 시설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2010년까지 폐수 배출 시설은 아예 운용하지 않고 폐수를 다 무단 방류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폐수 배출이 심각하게 되면서 저수지 오염이 있었고, 그때 한번 또 행정에서 지금처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떠가서 뭐 검사도 하고 했지만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2012년, 13년에 주민분들이 크게 또 반발하고 이제 이러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 일단 넘어가서 제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어찌 보면 얄미 지금 17년까지 16년 동안 시민들은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6년 9월에 와서 그러니까 16년 만에 그 7개월 만에 최근에 15건의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그동안 악취 점검도 몇 번 갔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 냈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공무원들이 지금 22명 중에 12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암을 지금 앓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지금 확진을 못 받고 계시는 주민들까지 합치면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경직 공무원들의 미필적 고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여론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주고 지금도 이 대책을 마련하는 그 일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그 문제에서 일단 기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 대책을 만드는 게 일반 상식이겠죠. 근데 우리의 지금 환경 부서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네. 정말 이 부분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가 정말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직 직원 교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환경직을 다 합해서 아마 20명, 열 몇 명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할 때마다 교체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없어서 자꾸 행정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담당 과장을 그래도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또 담당 과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을 앞장 세워서 네. 아무리 잘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넘어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제가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3월에 제가 지금 장전마을 집단암 발생이 되고 나서 한 5차례 정도 가서 그 회사 대표도 만나고 공장장도 만나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마을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지금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 회사에는 10년 동안 그 쌓인 분진과 먼지가 정말 가득합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열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 분진과 쌓인 먼지, 뭐 물론 비료 만들었을 때 연기가 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먼지 덩어리인 회사였거든요. 제가 갔을 때. 물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언론 보도를 했으니까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환경부에서 정밀 역학조사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다녀온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사용했던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과거에 썼던 굴뚝을 얼마 전에 다 철거했고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먼지를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런 것들을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고 뭔가 그러지 못하도록 했을 때 정밀 역학조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시료들을 없애는 일을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거 보존을 이제 최대한 하고 있다고 안 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마을 환경비상 대책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민간협의회에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위원으로 오신 분을 보고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우리 시의 환경직 공무원이었는데 2011년 9월 29일 날 생태탐방로 마실길 조성사업 과정에 금품 수술을 해가지고 해임이 됐던 공무원이고 금강농산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시설을 인허가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환경 전문가라고 우리 익산시 녹색환경과에서 전문가위원으로 추천해서 그분을 회의에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제가 더 하나 어이없는 것은 정말 놀라웠던 건 시장께서 민간협의회를 만들기로 약속을 하셨고 주민들하고 그리고
역학조사가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 역학조사가 있기 전에 아까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기초조사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과장은 그 민간협의회 회의에서 환경 기초조사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 주민분들이 그래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반대가 아니고 방법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네, 보고를 저는 봤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유에 불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근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얘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공정적으로 하려면 공정성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제가 마지막 지침을 줬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시고 환경 역학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전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건 저는 신뢰합니다. 근데 다만 시장께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일선 공무원들의 일들의 이 처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시장님을 신뢰하지만 행정의 행위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문제를 제가 많이 지금 겪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꼭 좀 각별히 한번 챙겨보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이게 사전 질문을 뭐 요청드리진 않았는데 뭐 현안이기도 하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성동에 지금 백제동이라고 GS마트 자리에 예. 40층 고층 예.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 지하 3층에 지상 40층. 이에 대해서 지금 한 9,600제곱미터 정도, 3,000평 정도 됩니다. 대지가. 그러면 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우려라든가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많아서 익산시에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일각의 시각이 있고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저는 또 부성동의 의원으로서 이 주차장이 아까 벌금을 우리가 1년에 17억 정도 이 주차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중에 30%가 영등 이동에서 다 이 주차료 과태료가 물어지고 있고 영등 어양 부성동까지가 과태료의 60, 70%를 다 그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40층짜리를 짓게 됐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금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특히 교통 문제 많은 문제 제기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관련 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일각의 시민들의 좀 우려 섞인 시각, 물론 뭐 이 좋은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걸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걸로 저는 좀 많이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그 부분도 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역사 및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에 따른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장전마을 집단 안발생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